윤하영는 28세의 동물행동학 박사과정 학생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후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강릉국립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의 연구팀에 합류했다. 그녀는 설악산 인근의 깊은 산속 자연보호구역에서 멧돼지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겨울, 눈은 허리까지 쌓이고 바람은 칼날처럼 얼굴을 스쳤다. 수없이 추운 겨울산을 경험했지만 올해만큼 몸과 마음을 꿰뚫는 듯한 한기가 느껴진 적은 없었다. 어느 날 해가 저물 무렵 윤하는 카메라 트랩을 점검하기 위해 눈 덮인 산길을 조심스레 걸었다. 붉게 물든 하늘과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눈 덮인 나무들이 마치 신비로운 그림 같았다. 그때 갑자기 시야 한가운데 거대한 그림자가 스쳤다. 돌아보니 믿기 힘들 만큼 아름다운 멧돼지 한 마리가 서 있었다. 몸길이 2미터가 넘는 거구였고 눈처럼 하얀 털이 신화 속 존재처럼 빛났다. 그 눈은 깊고 맑은 호박빛으로 마치 사람의 마음 깊숙이 들여다보는 듯한 지성이 담겨 있었다. 근처에서 함께 일하는 지역 산악 가이드 김태현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녀석은 그냥 멧돼지가 아니야? 우리 마을에선 백구라고 불러. 사람의 영혼이 깃들었다고 전해지거든. 윤하는 과학자답게 그런 미신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오두막 안에서 잠을 청하며 그녀는 그 멧돼지의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윤하는 눈밭을 걷고 있었고 백구가 옆에서 천천히 걸었다. 말없이 마음이 통하는 듯했고 바람은 마치 오래된 전설을 속삭이는 듯 귀를 간지럽혔다. 깨어났을 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차갑고 적막한 오두막 안 공기가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밖으로 나가자 달빛에 비친 눈밭 너머로 백구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였다. 며칠이 지나도 그 여운은 사라지지 않았다. 연구에 몰두하면서도 윤하는 어디선가 백구의 존재를 느꼈다. 그의 모습은 때로는 꿈에 나타나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고 때로는 조용히 곁에 머물렀다. 어느 눈 내리는 저녁, 오두막 근처에서 다시 백구를 발견했다. 불과 몇 미터 거리에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 윤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빼앗겼다. 말없이 천천히 다가갔고 백구는 움직이지 않고 그녀를 응시했다. 너 꿈속 존재만은 아니지? 그녀는 목소리 없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순간 백구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그리고 서서히 앞발을 들어 윤하의 어깨에 조심스레 올렸다. 그건 공격도 거부도 아니었다. 마치 서로를 인정하는 깊고 조용한 약속의 시작 같았다. 첫 접촉 후 윤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큰 앞발은 곧 떨어졌지만 그 무게와 온기는 어깨에 오래도록 남아있었다. 그날 밤 오두막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그녀는 그 순간을 되새겼다. 다음 날 아침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다시 혼자 숲으로 향했다. 아직 어둑한 새벽, 눈송이가 희미하게 빛나는 그때 윤하는 진한 베이지색 롱코트를 입고 있었다. 목까지 단추를 잠그고 방한 부츠를 신었지만 안에는 검은 실크 레깅스를 입었다. 본인도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다. 백구는 그 바위 위에 있었다.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했다. 말없이 조금씩 다가가자 그는 여전히 가만히 앉아 그녀를 응시했다. 그 눈빛 속에는 과거의 기억과 무거우면서도 따뜻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어제 그건 꿈이 아니었지? 윤하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의 앞발이 천천히 올라와 이번에는 그녀의 가슴에 살짝 닿았다. 그 순간 그녀는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다. 피부 밑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감이었다. 그의 발가락이 그녀의 목걸이 체인에 살짝 걸렸다. 이건 내 거야.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백구는 마치 웃는 듯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낮고 신비로운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가슴 깊이 울려 퍼지는 듯했다. 윤하는 조심스레 장갑을 벗고 그의 앞발을 만졌다. 그 살결은 놀랄 만큼 부드러웠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비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손을 놓지 못했다.
마치 그 접촉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녀는 또 꿈을 꾸었다. 고즈넉한 한옥의 다담이 방에 앉아 있었고,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숲이 열리며 백구가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긴 흰머리에 호박빛 눈동자. 그는 말없이 다가와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멧돼지의 발도 사람의 손도 아니었다. 그저 따뜻하게 그녀의 마음을 감싸는 뭔가였다. 너는 누구야? 그녀가 물었다. 나는 여기 있었어. 계속 널 기다렸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파도처럼 그녀의 귀에 스며들었다. 아침에 깨어난 윤하는 땀에 젖어 있었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릿해져 무엇이 진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녀는 이미 그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사실이었다. 다음 날, 그녀는 입술색을 더 짙게 바르고 속옷도 검은 레이스로 골랐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임에도 왜인지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밤, 고요한 정적 속에서 그녀는 밖으로 나갔고 그곳에 그의 거대한 몸이 또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그의 몸에 등을 기대자 그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눈을 감고 그의 숨결을 느끼며 윤하는 속삭였다.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의 몸에 스며들었다. 눈보라가 잦아들고 하늘에 희미한 푸른 빛이 돌아왔다. 그날 그녀는 연구 자료를 들고 마을로 내려갔다. 며칠 만에 보는 작은 나무 마을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예전의 윤하가 아니었다. 이 마을의 작은 전통 의상 가게에서 짙은 색실로 고급스럽게 장식된 한복 드레스가 눈에 들어왔다. 목선은 높아 거의 피부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허리 라인을 부드럽게 강조하는 디자인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옷을 샀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요즘 좀 달라졌네. 숙소에서 만난 김태현 가이드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다. 나쁜 변화는 아니에요. 그날 밤, 그녀는 그 한복 드레스를 입고 조용히 다시 산으로 돌아갔다. 달 없는 밤, 눈발기가 땅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숲속에서 그녀는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걸었다. 가슴속에는 이상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곳에 그는 있었다. 희미한 안개 속에서 마치 꿈의 연속처럼 서 있었다. 그의 거대한 몸이 천천히 그녀를 향해 몸을 돌리고 조용히 앉았다. 윤하는 한 걸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말했다. 보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걸 깨달았다. 그의 코끝이 한복 자락에 닿아 천천히 옷을 들어 올렸다. 그녀는 살짝 몸을 움츠렸지만 놀람보다는 간질간질함이 느껴졌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다는 걸. 설렘과 흥분, 그리고 근접한 긴장감이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의 귀 뒤를 쓰다듬었다. 눈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털이었다. 그런데 만지면 안 돼.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그는 사람 말도 이해하는 것처럼 장난기 가득한 소리를 냈다. 눈이 점점 깊어지는 가운데 그녀는 조용히 그의 가슴에 몸을 기대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그녀의 뛰는 심장과 겹쳐 들렸다. 그날 밤 다시 꿈을 꾸었다. 그 한옥방에서 거울 앞에 앉아 진한 붉은 입술을 천천히 바르고 있었다. 문 뒤에서 그는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그는 그녀 뒤에 앉아 조용히 띠를 풀었다. 이건 꿈이야.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현실이 되면 좋겠어. 그의 고개가 기울어지고 코끝이 그녀의 귀에 닿았다. 그리고 한숨 같은 숨결이 불었다. 아침에 눈을 뜬 윤하는 땀이 젖어 있었고 놀랍게도 띠가 약간 풀려 있었다. 믿을 수 없었지만 분명히 느꼈다. 그날부터 그녀는 낮에도 관찰 기록을 제대로 못했다. 모든 생각은 백구에게 집중되었다. 숲에 들어갈 때는 꼭 립스틱을 바르고 속옷도 신중하게 고르기 시작했다. 바보 같아.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상대는 멧돼지였다.
밤이 되면 문 밖 유나는 그날 밤 오두막에서 홀로 깨어 있었다. 바깥은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고 바람은 나무 사이를 휘감으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백구가 남긴 희고 반짝이는 돌이 쥐어져 있었다. 돌은 차갑고 매끄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따스한 온기가 미묘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돌을 손바닥 위에서 굴리며 그 의미를 곱씹었다.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야. 무언가를 말하려는 거야. 그녀의 마음속에선 알 수 없는 불안과 기대감이 뒤섞여 일렁였다. 오두막 안은 어둡고 적막했지만 유나는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엔 백구와의 만남과 그가 남긴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가 계속 떠올랐다.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눈은 여전히 흩날리고 있었고 달빛은 구름에 가려 희미했다. 그 순간 멀리 산등성이 너머에서 희미한 빗줄기가 반짝였다. 유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오두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눈밭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눈이 삐걱이며 부드럽게 무너졌다. 그녀는 그 빛이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다. 안개가 짙게 깔린 숲속, 바람이 멈춘 듯 고요함이 감돌았다. 그러다 발밑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느껴졌다. 유나는 무릎을 꿇고 눈을 헤치며 땅을 파헤쳤다. 그곳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묻혀 있었다. 상자 위에는 정교한 한글 글씨로 분명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종이와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작은 나무 조각과 예전에 본 적 없는 섬세한 은빛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종이에는 흐릿한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 읽기 어려웠다. 유나는 목걸이를 조심스레 목에 걸고 종이를 펼쳐 살폈다. 그곳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진실은 눈 속에 감춰져 있다. 너의 선택이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꾼다. 그 순간 그녀의 등 뒤에서 바람이 다시 일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단지 눈송이만 느리게 내려앉았다. 그 밤 유나는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백구가 아닌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검은 한복을 입고 있었고 깊고 슬픈 눈빛을 가졌다. 그의 손에는 유나가 발견한 은빛 목걸이가 들려 있었다. 너는 준비되었느냐?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부드러웠다.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그녀의 영혼을 꿰뚫는 듯했다. 꿈에서 깨어난 유나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가 바뀌었음을 느꼈다. 이제 그녀가 서 있는 이 자리, 그리고 백구와의 이야기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녀에게 닥칠 다음 운명의 장막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었다. 이 모든 신비와 위협 속에서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문득 그녀는 저 멀리서 들려오는 낯익은 윙윙거리는 무전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그녀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그녀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숲속 깊은 어둠 속에서 백구의 눈빛이 다시 한번 빛났다. 그 눈빛은 이제 단순한 야생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을 잇는 다리이자 미지의 비밀을 품은 열쇠였다. 유나는 그 눈빛을 따라가야만 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겨울의 끝자락, 강원도 평창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연구소 오두막. 유나는 백구와의 마지막 만남 이후 점점 더 깊은 혼란과 궁금증에 휩싸여 있었다. 눈발이 흩날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은빛 목걸이에 손을 얹었다. 그 목걸이는 차갑지만 묘한 온기를 품고 있었고 마치 백구의 영혼이 담겨있는 듯했다. 그날 아침 유나는 평소와 달리 두툼한 패딩 대신 검은색 터틀넥과 짙은 회색 코트, 그리고 부드러운 캐시미어 스카프를 두르고 연구소를 나섰다. 검은 부츠는 눈길에도 미끄러지지 않게 단단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빛났다.
오늘은 뭔가 다를 거야? 혼잣말을 하며 그녀는 깊은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숲속 한가운데 그녀가 백구와 처음 마주쳤던 바위 근처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눈밭 위에 선명한 발자국들이 있었다. 보통 멧돼지 발자국과는 달랐다. 크고 둥글며 마치 사람의 손바닥 같은 형상이었다. 유나는 깜짝 놀라 발자국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발자국은 점점 숲속 깊숙이 이어졌다. 걷는 동안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아니, 이건 그냥 자연의 장난이겠지?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갑자기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거대한 그림자가 나무 사이로 스치고 지나갔다. 또 그가 온 건가? 유나는 숨을 죽이며 그 그림자를 향해 조심스레 다가갔다. 그곳에는 백구가 있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조금 더 인간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슬펐으며 어딘가 고통스러운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다. 유나는 다가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왜 이렇게 변했어?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백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앞발이 천천히 유나의 손을 감쌌다. 그 순간 유나는 전과는 다른 강렬한 에너지가 몸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마치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녀의 영혼을 직접 두드리는 듯했다. 내가 나를 찾았구나. 갑자기 숲속 깊은 곳에서 낮고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나는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 목소리는 사람 같기도 바람 같기도 했다. 진실을 찾으려면 감춰진 문을 열어야 한다. 그 말과 함께 백구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퍼져나왔다. 그 빛은 점점 강해지더니 백구가 서 있던 바위 근처 땅이 흔들리며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 틈새로 오래된 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문 위에는 고대 한글과 한자가 섞인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문은 무겁게 열리며 어둠 속으로 이어진 계단이 나타났다. 이곳이... 그녀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발걸음마다 고요함 속에서 먼 옛날의 이야기들이 속삭이는 듯했다. 계단 끝에 다다르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다. 벽면에는 백구와 닮은 신비로운 동물들의 벽화가 빼곡했다. 중앙에는 수정처럼 투명한 거대한 돌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백구가 준 돌과 닮았지만 훨씬 크고 빛났다. 유나는 돌에 손을 댔고 그 순간 공간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찼다. 과거와 현재, 인간과 자연의 경계가 흐려졌다. 그녀의 머릿속에 무수한 기억과 비밀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 돌은 사람과 자연, 그리고 영혼을 잇는 다리였다. 그리고 백구는 그 다리의 수호자였다. 하지만 그 순간 문 뒤쪽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그녀를 뒤쫓아 내려오고 있었다. 유나는 급히 돌에서 손을 떼고 숨을 죽였다. 그림자 속에서 나타난 것은 연구소에서 파견된 경비대장이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무전을 통해 현장 철수 명령, 위험 인물 포착이라고 말했다. 유나는 긴장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그녀는 백구와 자연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과 백구의 운명을 위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그 선택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며 그녀는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음을 알았다. 계단 위로 어둠이 다가왔고 유나는 숨죽이며 다음 한 걸음을 내딛었다. 숲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바람소리 사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는 평창의 산속, 유나는 숨을 고르며 어둠 속 계단을 조심스레 올라갔다. 발밑의 돌계단은 차갑고 습기가 가득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뒤쫓아오는 경비대장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숨죽여 몸을 숨기고 어둠 속에서 손에 쥐는 핀 목걸이를 꼭 쥐었다. 그 목걸이는 마치 그녀의 심장과 연결된 듯 미묘하게 따뜻하게 빛났다. 이젠 도망칠 수 없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순간 백구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의 깊고 따뜻한 호박색 눈동자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그녀를 지탱했다. 윤하는 결심했다. 진실을 밝혀야 해. 그 누구도 이 비밀을 빼앗을 순 없어. 발걸음이 멈추고 계단 위 그림자가 멈칫했다. 경비대장이 계단 입구에 섰다. 윤하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건 명령이다. 즉시 철수하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윤하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말했다.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에요. 이곳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진실이 숨겨져 있어요. 경비대장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런 비밀 따윈 없어. 위험한 짓 그만둬. 그러자 윤하는 은빛 목걸이를 손에 들며 말했다. 이 목걸이, 백구가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에 숨겨진 이 돌, 이 모든 게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영혼을 연결하는 열쇠라는 걸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말을 마치자 갑자기 오두막 밖에서 알 수 없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은 동시에 밖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눈보라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백구였다. 거대한 몸집의 흰 털이 바람에 휘날리며 마치 설원을 지키는 신화 속 수호신 같았다. 백구는 천천히 다가와 경비대장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 소리는 가슴 깊은 곳까지 울려 퍼져 경비대장의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물러서라. 백구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 힘은 인간의 명령 따위를 거스를 만큼 강렬했다. 경비대장은 결국 한 발 물러섰고 윤하는 백구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동자에는 슬픔과 동시에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백구의 앞발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감촉은 여전히 신비롭고 포근했다. 우린 함께 이 비밀을 지켜야 해. 윤하는 속삭였다. 백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그녀의 결심을 인정하는 듯 했다. 그러나 그때 바람에 실려온 먼 곳의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또 다른 발소리와 낮은 목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우린 혼자가 아니야? 윤하는 조용히 말했다. 숲속 깊은 곳, 미지의 존재들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와 백구, 그리고 이 비밀을 둘러싼 운명의 실타래가 점점 더 단단히 엉켜갔다. 눈 내리는 밤하늘 아래 윤하의 손에 쥐는빛 목걸이가 빛났다. 그리고 그 빛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향해 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 누군가는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디로 향할까? 마지막 순간, 검은 숲 사이로 한 줄기 검은 그림자가 빠르게 사라졌다. 그 그림자는 분명히 사람의 형체였지만 그 눈빛은 백구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누굴까? 그리고 그가 품은 비밀은 무엇일까? 모든 것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가 드디어 시작되려 한다. 윤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눈 내리는 숲속을 걸었다. 은빛 목걸이가 목에서 살짝 흔들리며 차가운 공기와 어우러졌다. 그녀의 마음속엔 혼란과 기대가 교차했다. 백구와의 만남, 숨겨진 동굴, 그리고 경비대장과의 대치까지. 모든 것이 마치 한 편의 전설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가 숲속을 가로질러 걸을 때 멀리서 낮고 윙윙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윤하는 몸을 숨기며 나무 뒤에 숨어 소리의 근원을 살폈다. 눈보라 사이로 나타난 것은 이전에 본 적 없는 검은 복장의 남자였다. 그는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고 손에는 낯선 장치가 들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누구지? 윤하는 숨죽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남자는 마치 숲속의 모든 움직임을 감지하는 듯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걸어왔다. 윤하는 직감했다. 이 남자가 바로 자신들을 위협하는 존재임을. 그 순간 백구가 나무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하얀 털이 눈부시게 빛났고 눈빛은 냉철하면서도 따뜻했다. 백구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검은 복장의 남자를 경계했다. 남자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무언가를 결심한 듯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윤하는 조용히 다가가 백구의 옆에 섰다. 우리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백구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윤하는 깊은 신뢰를 느꼈다. 검은 복장의 남자는 멈춰 서서 말했다. 당신이 이 숲의 비밀을 쥐고 있는 사람인가? 명령은 이 지역을 완전히 봉쇄하고 모든 이상 개체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의 말투는 냉정했지만 속내에는 불안이 묻어났다. 윤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이 비밀은 인간이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과 인간의 경계에 걸린 존재들을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의 눈은 단호했다. 남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시간은 없다. 명령은 명령이다. 그리고는 무전기를 들며 무언가를 보고했다. 그 순간 숲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검은 복장을 한 요원들이었고 촘촘히 숲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윤하는 급히 백구의 목에 매달린 은빛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우린 싸워야 해. 이 숲과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백구는 으르렁거리며 몸을 낮췄고 그 거대한 몸집이 눈밭 위에 무게감 있게 내려앉았다. 전투의 서막이 올랐다. 눈보라 속에서 윤하는 자신이 단순한 연구자가 아니라 이 숲과 백구의 운명을 짊어진 수호자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또 한 번 움직였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녀의 편에 서서 이 전쟁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온눈 덮인 숲속 윤하의 시선은 결연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순간 숲 깊숙이 감춰진 또 다른 비밀이 깨어나기 시작했다.